오를 것 같으면 내리고 오를 것 같으면 내리면서 사람 똥줄 타게 만드는 비트코인. 지금 코인을 사야 할지 모두 팔고 미장이나 국장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에 잠 못 이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장 재미없죠? 업비트도 그렇고 제대로 되는 코인 하나 없이 그냥 비트코인 따라 기계적인 등락만 발생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리플이 4,600억,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조 단위 거래량이 최소 3종목은 나와줘야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황 진단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빗썸 코인들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반등장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틀리거나 이해가 안 되면 뒷부분, 빗썸에서 코인을 뭘 보든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부분에 힘을 줬으니까 해당 내용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황 간단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와 그 내용, 미중 분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이 리스크들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이 소식과 제 해석을 공유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FOMC에서는 모두가 예상하듯 25bp 금리 인하가 이뤄졌고, 파월은 12월 1일 QT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금리 인하 기조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된 상태고요. 미중 분쟁 또한 이번 트럼프, 시진핑의 경주 에이펙에서의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 입장에선 큰 악재가 모두 해소되었으니 당연한 일인데요.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미친듯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내리고 있죠. 정확히는 이 대폭락의 여파에서 아직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재가 시장을 망하게 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시장이 유동성 수혜를 못 받고 있어서입니다. 당장 어제 하락만 해도 나스닥 입장에서는 그냥 건전한 조정이죠. 이미 하락분을 모두 메꿔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시장 유동성이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매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곧 끝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래, 나도 지금 악재가 걷어지고 있는 중이고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체감한다, 하지만 줄 확신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불확실성을 확신에 가까운 결단으로 바꾸게 할 사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트럼프 1기의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또한 트럼프는 1기 때의 전략을 큰 틀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1기에서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을까요? 시작은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의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였습니다. 중국도 즉각 맞대응했죠. 자동차, 농산물 등 340억 달러 규모로 보복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러한 무역 전쟁은 그치지 않았고, 미국은 화웨이 제재, 휘토류 통제,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기술과 외환 전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G20 정상회담에서 부분 합의로 휴전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까지의 상황과 큰 흐름은 거의 같죠. 즉, 트럼프 1기의 미중 전쟁은 무역, 기술, 환율, 패권으로 점점 전선이 확대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흐름과 거의 동일한 것이죠. 지금의 싸움도 본질은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AI, 배터리, 통신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탈중국화 추진, 반대로 중국은 휘토류, 흑연, 갈륨 같은 전략 광물로 미국 산업에 목줄을 쥐고 대응하고 있죠. 결국 누가 기술 패권을 쥐느냐, 누가 미래 산업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이고, 이런 전쟁은 협상으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맥락은 알겠고,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이 전쟁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수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고, S&P도 마이너스 4.3%, 코스피는 17%까지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2019년 트럼프가 부분적 협상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은 폭등합니다. 나스닥은 38%, S&P 500은 31%,
비트코인도 3,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무려 367%나 급증했죠. 즉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충돌 구간, 협상 기대, 유동성 회복, 리스크 자산 상승 이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는 어디일까요? 누가 뭐래도 협상 기대의 단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의 미중 갈등도 결국 같은 패턴이라고 보셔야 하는 게 표면상은 무역, 본질은 미중 간 기술과 패권 싸움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흔들리지만 협상 기대감과 유동성 완화가 결합되면 자산시장은 결국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2018년에서 20년도의 시나리오가 25년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공포 속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정치, 경제적 뉴스와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사견에 휩쓸리기보단 이 패턴을 이해하고 싸게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한국 주식 사면 병신이라는 얘기가 통용되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던 거 현재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젠슨 왕이 깐부치킨에서 미팅을 한 후에 교촌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과거 업비트에서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라고 12ships가 폭등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지금 코인 망했다, 빙하기다 이런 말 슬슬 들리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 이제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코인 주어야 할까요? 그것보다 요즘 알트 장세에서는 어떤 코인을 피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업비트에서 절대 담으면 안 되는 알트들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빗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빗썸은 업비트보다 코인 개수가 훨씬 많죠. 일단 거래금액 낮은 순으로 해서 500 미만 코인들은 사실상 몇몇 코인 제외하고 다 걸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하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코르, 그냥 심정지 차트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레침 쏘면서 거래량 터졌다고 뭐 이게 매집 저항이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매집을 4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매집봉 아니고요. 얘는 매집할 돈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봉 한 번씩 만들면서 개미들 꼬셔다가 조금 해먹고 마는 근근히 살아가는 애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엠블, 얘도 24년도에 런칭해서 뭐 하나 보여줄 것 같더니 그냥 지금 보시면 무한 우하향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상패전 마지막 설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세 들어올 때마다 족족 팔아대니 이런 우하향 차트가 나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이프팔, 얘가 그나마 매집봉 같은 매집봉을 만들어줬긴 한데 그래도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언젠가 쏠 수도 있는데 그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솔라나에 묻어놓으면 1년 뒤에 2년 뒤에 지금보다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굳이 이런 쓰레기에 도박하셔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알파쿼크, 얘도 업비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코인이고요. 이어서 오리진 프로토콜, 얘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바닥 찍고 알트들 갈 때 쏴줄 것 같이 하면서 개미들 다 태우고 지옥 가는 패턴이죠. 이런 데서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음으로 위드, 이름부터 좀 위험하죠. 사지 마시고요. 이런 코인은 찾아봐도 정보도 안 나오고 재단이 뭐하는 애들인지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매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내일 없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코인입니다. 다음으로 로닌, 얘는 그냥 이거 원툴이죠. 그냥 하루짜리 설거지 빔입니다. 이런 시총 작고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코인들은 이런 하루짜리 빔으로도 다 만족하고 장사하는 코인이니까요. 괜히 이런 차트 보고 이런 꼴이 매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버려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AP NFT, 얜 차트부터 어지럽죠. 바코드 차트들은 호가창 다 깨진 거니까 앞으로도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오크로스, 얘도 지하실 만드는 중이죠. 접근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크라토스, 올리고 빼고 기대감 준 뒤에 천천히 죽이는 전형적인 설거지 차트죠. 아, 이게 설거지 차트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그냥 설거지 차트죠. 다음으로 스페이스 엔드타임, 이런 거 사시면 인생 엔드 찍습니다. 봐야 할 알트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제 현재 포트폴리오는 이더, 솔라나, 하이퍼리퀴드, 봉크 이 4가지 코인이 전부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하이퍼리퀴드는 현재 해외 거래소에 있고요. 나는 그냥 업비트나 빗썸과 같이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업비트에 있는 219개 코인 모두 정리해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코인, 추천 안 하는 코인,
추천하는 코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해당 자료 파일로 만들어서 텔방에 무료로 뿌려놨으니까 텔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100개 넘으면 빗썸 리스트도 작성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텔방에는 해외 거래소 포함해서 제가 추천하는 코인 리스트도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고요. 제가 VC,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내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에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 알트들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한 번은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비교는 한번 해보고 사세요.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 해야 할 코인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 흐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현재 알트들 물려 계신 분들 추후에 장세 전환됨과 동시에 어떤 선택하셔야 되는지 가장 먼저 공유드리는 공간이다 보니 알트 물려 있으시거나 익절 시기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